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것처럼 그 언론에서 마구잡이로 그 공작을 해댔는데, 자 그러면 그때부터 이미 탄핵 소추가 시작이 됐어요. 국회에서.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대한민국은 엄격히 상권 분립된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위법이 있었는지, 정말로 법적으로 잘못됐는가 하는 것은 최순실 때문에이라면 최순실의 재판이 끝났어야죠. 끝나서 그 결과를 보고서 탄핵을 했어야죠. 다시 말씀드려서 그때 당시 여러분 다시 회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몰아서 탄핵을 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미 국회에서는 탄핵 소추가 시작이 됐어요. 이게 절차가 잘못된 거죠. 자, 그러면 상권 분립에 의한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회에서 그게 정말로 위법이 됐다면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법에 의해서 위반이 있다 없다 잘못된 것은 법원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이미 탄핵 소추가 시작됐을 때는 최순실이 1심 기소도 되지 않았을 때예요. 1심 재판도 열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 절차상으로 잘못된 거죠. 중략하고, 자, 현재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을 빌미로 탄핵 소추를 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법률에 위반됐다 해가지고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는 가게 했어요. 자, 그러면 현재에서는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이것을 심판을 해가지고 있다 없다 판정을 해주는 게 헌법재판소죠. 그래서 국회에서 설마 탄핵을 했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 이러면 다시 복귀되는 거고, 그걸 인정하면 그 법률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러면 이제 탄핵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탄핵은 됐지만, 그런데 그 이정미 재판관이 탄핵 소추하는 날 뭐라고 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랬어요. 이게 반란이죠. 왜?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헌법에도 그런 거 없어요. 국민이 헌재 보고 대통령 탄핵시킬 권한을 줬습니까? 지가 먼저 파면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러면 상권 분립이 엄격히 지켜져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법부는 법적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파면을 해요?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파면할 권한을 어디에 있어요? 어느 법률에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란인 겁니다. 사기극인 거예요. 자, 그것이 정말 헌재에서 봤는데 국회에서 이 법률 위반으로 탄핵을 했는데, 이건 법률적으로 보니까 이건 탄핵이 아니다, 이건 탄핵이 맞다, 이거 판단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가 뭔데 금방지게 파면한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은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는 것이고 무조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광고를 보고 저는 신문 사실 좀 됐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광고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여기 정말로 이게 맞는 사실, 정말 그 핵심적으로 와닿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러한 그 광고지였습니다. 우리 공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사로 우리 조석천 교수님 모셔서 조언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석천 교수님. 그렇죠. 날이 이제 계절이 바뀌라고 이렇게 바람도 불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르시시즘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라는 얘기인데, 그 내용은 아주 미 소년이 못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것을 보고 탐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기냐. 그러니까 한 15살 내지 20살 정도 되면 참 얼굴이 예뻐요. 남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뻐요. 그런데 그 소년은 결국 거기에 도취돼 가지고 자기가
자살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도 우리가 지금 자살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엘리트 역할을 한다면 우리 사회는 앞이 깜깜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냅니다. 이 삶이라는 것은 삶에서 탐욕을 느끼고 욕망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욕망을 가지고 자기 삶에 엎으면 이건 반드시 나르시즘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불행하고, 그 사람이 정권 잡았다면 그 정권도 참 불행하고, 같이 국민도 불행한 그런 시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씨도 그렇고, 조국 씨도 그렇고, 김명수 대법원장도 그렇고, 이 양반들 사는 거 보면 이게 나르시즘 그리스 신화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사람들에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건 국민의 불행이고, 우리 전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나르시즘 성격을 가진 사람이 계속 노무현 시대에 계속 이렇게 사회를 어지럽냐 하는지, 어지럽 비난하는지 그런 겁니다. 우리 지금 사회는 분업의 사회입니다. 분업의 사회고, 사회라는 것은 역할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역할에서 탐욕을 부리든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거지, 역할에 벗어났다 이런 거는 그건 참 위험한 생각이다.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WPC 그거 완전 엉터리죠. 손석희 씨, 그 나르시즘의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렇죠.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도 요즘 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하다 1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서 우리 태극기애국 시민도 5명이 죽었어요. 10명 이상이 희생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 조양호 회장, 그 양반 돌아가셨는데 퇴직금이 많다 적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양반은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절대로 나르시즘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탐욕 안에다가 집어넣지, 탐욕에 자기 삶을 대입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은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죽고 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 한진이 지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적폐고 뭐고 하는데, 결국은 국민들 배만 볼게 했는 거 아닙니까? 외국 자본에다가 한진 칼을 넘겨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와서는 참 어려우니까 우리 삼성, 언제 우리 삼성입니까? 사실 그 기업가들이 하는 기업가 정신이 살아나야 우리 정신이 살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막가파 나르시즘 족속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검찰에 가서 검찰 개혁, 그 공수처를 가지고 대통령 밑에 집어넣겠다는 거는 누구를 위한 검찰 개혁입니까? 국민들을 위한 검찰 개혁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공수처 했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반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전도 우리 탈원전 해보니까 이게 빚이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는데 누군가는 갚아야 된다. 국민이 갚아야 된다. 국민이 갚아야 된다. 또 그리고 한전 공대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공약 사항이지만 한전이 죽을 지경인데 지금
한정 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나도 모르겠다. 이제 배째라 그런 걸 나갑니다. KBS 봐요. KBS 성재호 씨 사회부장입니다. 그 양반이 지금 방귀를 들고 나와요. 그 사장이 지금 유시민 씨 말을 듣고 지금까지 2년 2개월 동안 얘기했던 그리고 조사했던 그 사회부 팀을 바꿔라 조사한다 이랬더니 이제는 안 한다고 왜? 부장들이 이제 그거를 방귀를 들고 나와요. 이제 우리가 사장의 말대로 우리는 안 하겠다. 우리는 KBS 공영방송 시키겠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다 국민들이 노력한 덕분입니다. 우리 태극기 들고 한 사람 한 사람 나와가지고 국가가 이래서는 안 된다. 자빠진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우리는 자살한다. 하는 것을 일깨워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자, 그런데 조국 씨 자기가 말했던 그 60개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2달 동안 130만 기사가 그게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국 세상입니까? 절대로 조국 세상이 아니죠. 근데 그 가족은 어떻게 모친부터 시작해서 왜 그렇게 사회에 나르시즘 환자들만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문재인 씨는 어때? 왜 그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요? 이게 전형적인 나르시즘의 그 형태입니다. 자, 이걸로 가가면 개인들 자살할 것 뿐이에요. 우리 전 유엔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작권을 한국에 돌려줄 생각이 없다 하는 생각이. 왜? 니들 가지고 와야 아직도 능력이 안 돼. 너희들 자살할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고 뭐 통일이고 뭐 다 나라 안 다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서서 이제 이 나르시즘 생명이라는 게 다 중요해요. 문재인 씨 생명도 중요하고 조국 씨 생명도 중요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이 양반 날에 가면 다 조사를 못하게 기각을 시킵니다. 공소를 기각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족속들이 이게 곧 가면 자살을 그러면 국민들 그 사람들 생명 아니요. 그러니까 나서서 인마 자살하지 마. 그리고 이 바로 살아. 그리고 따끔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때 우리나라는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도 발전하고 자살하는 국가가 안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뭐 조국 관련된 의혹이 조금 이따 뭐 전희경 또 의원이 질의하는 그 영상 뭐 학교 교육 관련된 자녀 교육 관련된 그런 것도 판명을 해드리겠지만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물론 그 중에 뭐 반은 가짜고 반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대략 흘러가는 내용을 보면 여러분 참 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자녀 관련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시험을 적어도 3-4번은 봐야 진학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단 한 번도 필기 시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보통인 같은 게 가능해요? 더군다나 그것도 일반 뭐 어스름한 그런 학교 그런 학과가 아니라 유명한 대학교에 아주 뭐 그것도 의사가 되는 트랙을 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 필기 시험 한 번도 보지 않고 대학원까지 진학해서 의사가 다 돼가고 있어요. 참 그런 의사가 나중에 참 사람에는 잡지 않을지 참 걱정이 되지만, 자, 이러한 과정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부인 정모 교수가 있습니다. 둘 다 교수가 돼가지고 어떤 학생들을 갖다가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러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정말 온갖 편법과 뭐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서 시험 한번 보지도 않고 의사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사모펀드라는 거 대충 내용 아시죠? 뭐 사모펀드
뭐 여러 가지 펀드라 그러니까 돈하고 관련된 거죠. 그러면 그 사모가 뭐냐? 사적으로 모은 돈이라는 뜻입니다. 사적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불리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또 자기 오촌 조카가 하는 그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어요. 뭐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사모펀드 사적인 자금에 그게 뭐 조국 일가도 뭐 10억 5천인가 뭐 투자했다 그러죠. 그 돈을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주가 조작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우리 나이 한 60 넘도록 몇 푼 모아가지고 여기 주식 투자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렇게 그 개미들의 모은 걸 갖다 순간적으로 종이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주가 조작까지 하고 있었다니까.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하고 있던 이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뭐 386 운동권들 뭐 그러니까 그 잡발들 뭐 이발하러 가서 한번 이제 이발사 하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조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386 운동권 세력의 대북격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려고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386 그 운동권들이 다 집중했다. 어떻게 보면 386 운동권 그러면 옛날에 뭐 탄압받고 억압받고 막 체류탄 가스 날리는 가운데서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뭐 투쟁했던 그러한 그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뒤에서 보니까 속으로는 온갖 권력 노략질만 다 권력 가지고 온갖 노략질만 다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운동권에 칼을 쓰고 뒤로는 어떤 귀족도 하지 못할 그런 특권만 노리고 있었던 게 바로 조국입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장관이 돼요? 말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법무장관으로 앉히는 이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하루빨리 탄핵이 100번도 되고도 남을 그러한 정권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선 동영상과 이어서 우리 저 음악 한번 또 감상하시고 또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논문을 낼 정도로 의학 관련 논문을 낼 정도의 학생이 2번이나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장관 명패가 어색하지도 않습니까? 제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장관 하시기 전에 한때는 야당 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런 말이 천연덕스럽게 나옵니까? 이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전원과 같이 모두가 가고 싶은 의사출했다는 데 있어서의 특혜 문제, 그 과정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인사 특혜 문제 하고도 연결되는 중대한 사회 문제이자 교육 문제 아닙니까? 합리적 의심이 개연성이 높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수시 모집에 있어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고 언론의 관심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공대에 재학했던 이 학생이 어디를 갔냐? 의학전문대학원에 갔어요. 마치 외고 때부터 누가 입시 컨설턴트가 의대까지 가는 트랙을 설계해 준 것처럼 고등학교 때 제1저자로 논문을 낼 정도로 의학 관련 논문을 낼 정도의 학생이 2번이나 유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